유죄, 유검, 무죄. 윤석열 정권 출범 후 대한민국에서 법치와 정의, 공정은 사라졌습니다. 당 공식 라인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반박 대응을 하고 논평을 내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굉장히 불편하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요 내일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우려가요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의 칼날이 이재명 대표의 목끝까지 달해 있다 이렇게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특히 이 정진상 실장, 측근인 정진상 실장에 대한 이 기소까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100일이 지났는데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특히 요즘에는 이 리더십이 좀 흔들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취임 전부터 사법 리스크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민주당을 얼마만큼 강건하게 잘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야권 지지자들이 원했던 부분인데 거기에서 아주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지형을 이루어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법 리스크라는 것이 단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야당 자체를 사실 무력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야당 지지자들의 어떤 결속력은 오히려 지금 강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뭐 리더십이 흔들리고 당대표의 거취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은 그렇게 없습니다. 특히나 아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칼날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야당은 오히려 결속을 하지 분열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리고 더욱 이제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들이 측근까지 다 와 있지만 정작 본인에 대해서는 증거 뚜렷한 이런 거 제시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1월 초 2월까지도 뚜렷한 어떤 증거 제시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거 자체가 정치 보복성이 아니었느냐라는 역풍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주도권을 이재명 대표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100일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재명의 리스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향후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검찰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조국의 강에 이어서 이재명의 강을 만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 조국의 강 관련해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앞서 이렇게 의견을 밝혔었습니다. 저는 건너보려고 하는데 상당히 강폭이 넓은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잡고 있습니까 도대체? 잡는 건 아니고 예. 워낙 강폭이 넓은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아마도 뭐 윤석열 검찰이 결코 공정하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일방적이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 안타깝지만 잘못은 잘못이고. 네, 자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은 지금 현 상황 그리고 조국 사태 때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저희가 그 현장 연이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재명이다. 가족수사 죽다. 네, 이런 상황이니만큼요.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차장님. 네. 이재명의 강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 우려, 분석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조국의 강도 강폭이 굉장히 넓어서 결국 이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의 강도 생각보다는 지금 강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넓어지고 있나요? 네. 왜냐하면 지금 그 새로운 어떤 대선 이후에 전열을 정비해서 민주당이 다시 집권할 수 있는 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어떤 전열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전체 리스크로 좀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1년 4개월 뒤에 치러지게 되는 총선에 과연 민주당이 지금과 같이 이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의 리스크화돼서 어떤 총선에 그 민주당 심판론이 좀 대두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위기 의식이 지금 당 내외에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 김광일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일 없이 검찰이 뭐 기소조차 소환도 못하고 지나간다라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견고해지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측근들의 구속에 의해서 당 대표에 대한 어떤 책임론이 불거져서 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라면 민주당의 리스크는 굉장히 커질 것이고 이건 조국의 강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현직 당 대표이기 때문에 당 대표가 그 거리가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면 민주당은 사실상 재창당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 리스크로 지금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요.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계와 소위 비명계가 서로 다툼까지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 차원에서 이 대표 개인의 이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요. 당 안팎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기가 최종적으로 당에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를 생각을 해가지고서 대국적인 결심은 본인이 해야 할 일이지 예. 당이 지나치게 거기에 몰두했다가는 당이 상당히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지 않나. 정당이라는 것이 어느 사람의 충성을 하고 그러지 말고 예. 대국민을 상대로 해서 정당의 기능을 갖다가 발휘하려고 애를 써라 이런 얘기예요. 개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응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장 시절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그런 일들 중에 개별적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당연히 해명도 하고 대응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자, 이 대표가 대승적으로 물러나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개딸들, 소위 이 개혁의 딸들,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비명계를 출당해야 된다 이런 모습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내 갈등이 더욱 촉발하는 모습인데 저는 좀 유익 있게 봤던 게 김종인 위원장 목소리가 오랜만에 보도를 좀 타고 있는데 혹시 뭐 나도 있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2016년에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이끌었고 어쨌든 뭐 일당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민주당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은 갖고 있는데 민주당의 상황을 보니까 너무 어려워지니까 뭐 조금 안 된 마음에 조언을 한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이재명의 강은 많은 분들이 그 우려하거나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넓고 크고 깊지는 않은 것 같다. 아까 그 조국 사태 때 그 서초동에 나왔던 수많은 시위대 그리고 지금 어제 그 서초동에 나왔다는 그 개딸들의 그 그림을 보니까 차이가 너무 크죠. 지금 저 세력으로는 그 조국기 부대의 개딸이 뭐 절반은커녕 한 10분의 1도 못 따라오는 거 아니냐. 우선적인 시각적인 느낌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당에 그 깊은 뿌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169명의 민주당 의원 가운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대장동 특검법 하자 발의에 서명해 주시오 할 때 서명했던 초기 의원이 한 30명에서 4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한 친명 세력이고 나머지 100명 이상은 친명은 아닌 거 아닌가 대체로 이렇게 보고 당 밖뿐만 아니라 당 내에서도 이제 나오는 비판이 조국의 강을 건너면서 어떤 비판을 받았죠? 민주당이 내로남불 정당, 네. 위선 정당 이런 비판을 받았죠. 이재명의 강을 지금 뭐 있느냐 없느냐 건너냐 하면서 생긴 그 비판은 뭐죠? 이건 무슨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 뉴스를 틀은 무슨 괴담 정당이야? 가짜 뉴스 정당이야. 그리고 그 우리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그 명단을 공개하느니 마느니 해서 물론 국민의힘의 비판이긴 하지만 패륜 정당 얘기도 들었고 애초에 취임 전부터 지금 100일 지나기까지 매일 듣는 얘기가 방탄 정당 얘기 아닙니까?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민주당이 많이 지지를 잃었는데 이재명 그 대표 100일 동안에 당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내부에서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애초에 우리 김 앵커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그 김종인 의원의 뭐 역할 부분도 약간 이제 암시를 하셨는데 그건 이제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김 위원장 말고 다른 분들이 이제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는 거죠.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던 임종석 비서실장 예. 그리고 우리가 좀 이따가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박영선 전 장관 이런 분들이 이제 새로운 리더십 구축 과정에서 나도 있다, 나도 한번 역할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조금씩 그 전면에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민주당 주변부 그리고 안팎에서는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분당설 얘기도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박영선 전 장관은 이미 과거에 이 얘기를 언급했었습니다. 최근엔 다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대표 경선이었나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면 분당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예를 들면 고양이의 탈을 쓴 호랑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요지의 이야기를 페북에 쓴 적이 있는데요. 네. 그거와 유사하게 돼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네. 지금 관련한 목소리 들었는데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전 장관이 이재명 그 이후를 준비하면서 몸집 불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위원님이 언급해 주셨다시피 임종석 전 실장도 차기를 보는 것이다라는 분석들 나오는데 이재명 이후를 준비하는 분위기 많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시각이죠. 외부에서 예. 당을 좀 흔들었으면 좋겠다, 흔들리면 좋겠다. 그래서 물망에 떠오르는 어떤 인물들을 거론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당 내에서도 뭔가 입지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냥 이 대표 체제로는 좀 어렵겠다라는 사람들이 일부 이렇게 자기가 보고 싶은 어떤 측면에서 지금 당의 어떤 상황을 평가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결과적으로 분당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네. 아까 우리가 뭐 이 굉장히 안 좋은 정당으로 우리 위원님 판단하셨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판단을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상당 부분 국민의힘보다 더 많은 지지를 지금 받고 있고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당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국민의 시각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분당을 얘기하는 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어떤 누구의 힘으로 분당을 할 것이냐라는 얘기를 물어보면 사실 답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분당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우면 많은 정당들이 그렇게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분당을 못하고 있잖아요. 분당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언급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방법과 그 경로를 얘기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어주셨는데요. 차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일단 뭐 그 앞에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법 처리 여부에 따라서는 민주당의 진로가 크게 갈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용, 전진상 두 분은 정치인 이재명에게는 왼팔, 오른팔과 같은 최측근 인사들입니다. 그런데 두 팔을 잃고 지금 머리와 몸통으로만 정치를 하시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거든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169명입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를 엄호하고 나서고 있는 분들은 최고위원 몇 분을 제외하고는 상당수 의원들은 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민주당이 처해 있는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있는 정당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고요. 다만 지금 관망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재명 당대표가 이 대장동이라는 사법 리스크를 돌파해낼 것이냐. 돌파한다라면 총선 즈음 되면 너나 할 거 없이 친명을 이라고 손을 들고 나서면서 이제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서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돼서 사법 처리된다. 이렇게 된다라면 당대표 교체 여론에 힘을 실으면서 이제 새로운 당대표를 옹립하기 위해서 나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뭐 총선까지 롱런할지 아니면 그 이전에 그 낙마하게 될지는 사법 처리 여부에 좀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석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분당설까지는 아니더라도 포스트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 이후의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뭐 얘기가 안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 이 김경수 전 지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불린 이 친문계 좌장 김경수 전 지사와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함께 사면 복권하자.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이런 걸 봤을 때요, 장 변호사님, 분당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안, 대체제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는 뭐 우상호 의원이 거기까지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 요청은 작년 이맘때에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 대선 국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경수 전 지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뭐 같이 사면할 것이냐. 사실 이 얘기는 대한민국에서는 오래된 화두가 된 지 좀 오래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상호 의원이 한 얘기 자체는 이 사면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어느 한쪽의 진영에 있는 분, 상징화된 그 분만 사면을 하게 되면 국민 분열이 올 것이다. 이제 이런 취지인데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 MB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을 할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다라는 판단을 우상호 의원은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MB에 대해서 사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국민 통합적 그런 측면에서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결국 이 사면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조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 김경수 전 지사가 나와서 뭐 포스트 이재명의 어떤 구심점이 됐냐 이것은 사실 사면되고 나와봐야 알 수 있는 일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 얘기가 뭐 지금 당장 나온 것이 아니고요. 벌써 예전부터 오래된 얘기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직접 연결돼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언급하고 있는 김경수 전 지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 동시에 사면하는 이 카드요, 위원님.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얘기입니까? 우선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미 그 오랜 시간 감옥에 있었고 지금 뭐 형 집행 정지로 사실상 사면과 비슷한 상황이고 그 정치적 그 화해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전례를 따라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건가? 지금 야권에서 요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이나 윤 대통령이 정치적 판단을 해서 사면한다 그러면 뭐 그거는 뭐 그 판단은 존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만약에 묻는다면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절대 반대. 김경수 전 지사는 뭐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분은 그 여론 조작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여론이라는 건 우리 민주주의 정치의 요체입니다. 그 여론 조작이 선거 결과를 바꿨을 수도 있어요. 그럼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주창하는 윤 대통령이 여론을 그렇게 조작한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한다? 이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세 번째 정치적으로 보면은 지금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이재명의 강은 그렇게 넓지도 깊지도 빠르지도 않다고 보는데 결국은 그 사법 처리가 당하는 상황이 되면은 당원 그리고 의원 대부분은 물론이고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고 있는 최고위원 분들도 나중에는 내가 언제 친명이었어 이렇게 나설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70년 전통을 가진 우리나라 진보정당 민주당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김경수 지사 풀리게 해가지고 친문에 구심점 돼서 다시 당권 잡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5년 만에 그 정권 빼앗긴 친문으로 민주당이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국민이 바라는 바입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명계도 아니고 친문계도 아니고 새로운 세력이 나서서 이제 민주당을 이끌어야 될 때 아닌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집권, 2004년 386의 총선 대거 약진으로 해서 지난 20년간 386 세력이 이 나라 정치를 좌지우지해서 586 됐습니다. 20년 동안 잘 해먹었으니까 이제 당신들 좀 떠나시오 하는 게 보수 세력뿐만 아니라 진보 세력 내에서도 얘기하는 바 아닙니까? 이제는 민주당에도 새 피가 수혈되고 새로운 진보 정치가 나와야지 우리 국민들에게도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 순서에서 이재명 대표 취임 100일 동안 심화된 사법 리스크 분석해봤고요. 내일 나올 메시지의 형식과 내용은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